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관세를 25%씩 부과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세 협상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중에 한국 측 부담금을 인상하는데 너무나도 그 대폭으로 과하게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 이후에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한국 뉴스 쭉 봤습니다. 이 관세율 인상과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한국 언론은 정말로 미국이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외교 통상 정책의 그 기본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언론은 완전히 좌경화돼서 또 중국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는 언론들이 많고 또 중국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완전히 미국과 비슷하게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 가지고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미국은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그런 그 언론인들이 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좌경화되어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파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도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들, 또 저 그 마이클 심 TV의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뉴스의 영향인지 매우 진정한 의미의 걱정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의 그 중요한 포인트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 점을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리면 대강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이 그 관세를 일방적으로 그 매겨놓고 이거를 안 들으면은 그만이다, 무조건 우리는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진정으로 미국에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의문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뉴스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관세 인상을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모든 나라의 지금 현 상황인데, 중국의 관세를 높이 때려서 중국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방 같은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이러한 우방국에도 너무나도 심하게 우방국을 밀어제끼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미국이 진정으로 이렇게 우방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가치를 높이고 우방과의 사이를 돈독히 하는 의미에서도 그 어느 정도 합당하게 중국을 제외한 주변 우방국들에게는 이렇게 부드럽게 또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이 지금 그 동남아나 주변국에서 하고 있는 행태 같은 것을 봤을 때 많은 나라들이 방위비를 지금부터 한두 배 이상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이거를 잘 협상을 해서 이끌고 나가야지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은 이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뉴스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참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 합당하고 다 그럴만하고 아주 리즈너블한 그 적당하고 합당한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진정성이 있고
올바른 생각이고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기업에 있고 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한 그러한 학자로서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 정책과 통상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이야기다. 뉴스앵커도 너무나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고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멀리 그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반갑게 You're awesome 이라고 써 있는 그 친밀감 있는 카드를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안에는 박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시고 적지 않은 액수의 그 수표를 동봉하셔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글렌데일에서도 그 후원을 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체크만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의 이 주제인 미국의 외교 정책, 외교 통상 정책, 관세를 25%씩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방위비도 몇 배를 올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게 지금까지 그 미국이 냉전 이후에 쭉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이라든가, 관세 협상은 뭐 거의 없다시피 했고 조금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뭐 그 이 스케일이 적게 몇 개 품목에 대해서 그런 일만 쭉 있었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이죠. 영국이라든가 베트남처럼 미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빨리 눈치 있게 협상을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혹시라도 1%라도 내려볼까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밀당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행정부를 조금 피곤하게 만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안 합니다. 협상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으로 레터 써가지고 야 이거 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세 이거 못 내? 그럼 미국에다 물건 팔지 마, 이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외교 통상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것을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벤스 부통령이 유럽의 모든 국가 정상들, 그 다음에 32개국의 나토 그 국방장관 또는 수상, 이런 리더들을 앉혀놓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유럽의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지금 유럽의 위협은 바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다. 좌경화되어 있는, 좌파화되어 있는, 이것을 유럽의 모든 리더들한테 한 방에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올릴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부담해주는 방위비가 워낙 크고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한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경제 발전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70년, 80년, 유럽 같은 경우에는 80년 동안. 그런데 이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미국이 무슨 산소처럼, 물처럼 늘 있으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미국도. 또 한반도나 동북아의 안전이 깨지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유럽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거꾸로 그걸 볼모로 미국을 잡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미국이 여기에서 필요하니까 미군이 와 있는 거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게 한국의 좌파들, 빨갱이들이 그 선전선동을 하는 그러한 뭐 구호처럼 외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을 줄이고 결국은 뺄 수도 있다라고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미군 철수하고 신탁 통치 반대 시위, 반탁 시위를 3년을 내내 했어요. 그래서 48년도에 미군이 철수를 하기로 결정하니까 그리고 49년도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6.25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니까 또 다시 들어와 달라고 이승만 대통령 때 해서 미국이 지체 없이 들어가서 한반도를 그 반쪽이나마 지금 이제 지켜내고 있는 세월이 지금까지 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한국 정부 예산의 한 15% 이상이 미국 돈으로 미국이 메꿔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마 문재인 정권 때 한국의 그 재정 연도를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그전에는 중간이었죠. 그 회계 연도가. 왜냐면은 미국 국회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보태서 한국 그 정부 예산에 보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국방 예산을 보면 상당히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셈인데 70년대 중반까지는 국방 예산이 아니라 한국 정부 예산의 일부를 미국이 댔었어요. 그리고 먼저 6.25 때나 이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이 한국에 이제 경제 발전하면서 잘 살게 되니까 옛날엔 가난했기 때문에 6.25 때나 뭐 1960년대, 70년대 오면서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부담했던 것은 하나도 미국에서 불만이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이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나라였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 빼놓고 미국, 일본 빼놓고 세계에서 골프 제일 많이 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골프는 돈이 있어야 치는 겁니다. 해외여행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는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방위비 그 몇 푼 안 되는 건데 증액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처럼 아베 수상이 있을 때처럼 100% 내라면 우리가 100% 다 내겠다라고 나오니까 일본하고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있을 때부터 빤질빤질하고 하면서 미국인들을 약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미국이 이제는 힘을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관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 필요 없어.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려버리고 그 말 안 들으면 미국에 물건 팔지 말라고 그래. 이겁니다. 그리고 방위비 협상도 비슷한 거예요. 안 내면 미군 빼버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국을 절대로 한꺼번에 다 빼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니네 나라 니네가 지켜. 더 이상 미국이 안 지켜줄 거야. 이렇게 70년이 넘어가는 그 우방,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미국의 고마움을 알았는데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조금 더 내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마치 남의 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이든 방위비 협상이든 잘 하지 않으면 한국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한꺼번에 다 철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갑자기 한국이 망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매우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감소를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면서 한국군이 한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포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의 시큐리티는 사실은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가정이지만 만약에 내일 주한미군이 다 철수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철수하기도 전에 그러한 결정만 내려도 한국의 외국이 투자했던 돈은 다 빠져나갑니다. 미국 기업도
미군이 한반도에서 만약에 철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미국 기업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있는 액수도 줄일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액을 많이 감소하겠죠.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물론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론적으로 시큐리티가 개런티 되지 않는 땅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미국의 입장을 알아야만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입장이 어떤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중이 어떻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반영한 미국의 현재 외교 통상 정책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미국과 니고시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미국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한다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사용할 것이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힘을 사용하게 하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국익에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버린 거고, 이런 우방들과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그 통상협상,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다른 힘을 사용할 가능성 99%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 안 들면 미국이 힘을 보여주겠다. 힘으로 누르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미국과 거래하지 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강한 표현이고 조금 듣기에 거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나라와 그 관세든 방위비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입장이고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정확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